어머님 바쁘세요? 어머, 이게 누구시더라? 네, 어머님 저예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우리 며느리님이시네. 연락이 하도 없어서 누군지 까먹고 있었어. 넌 내가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젊은 애가 기억력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분이야, 너 때문에 항상 그렇지. 저 오늘 용돈 보내드렸다고 연락드린 건데. 뭘 그런 걸 일일이 연락해서 생색내고 그러냐? 용돈이야 어차피 정해진 날에 당연히 보내야 하는 거고. 나도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 오기 때문에 너가 이야기 안 해줘도 알고 있어. 아, 네. 저는 말씀이 없으시길래 모르시는 줄 알고. 그건 일단 됐고, 너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웃음냐?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잖아.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라니? 넌 내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해서 신혼초니까 한참 바쁠 것 같아서 기다려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사진 한 번 안 보내는 이유가 대체 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한번 해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해본 말?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당부하고 강조했는데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도 않았단 말이야?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진을 찍어보내요? 그걸 왜 못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쉬운 일은 아니죠. 제 남편을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낸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요. 뭐라고? 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로 30년을 넘게 키웠다. 기가 막혀서 정말. 너 벌써부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니? 아니, 어머님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남편이 아침에 뭘 먹는지 뭘 입고 출근하는지 매일 사진 찍어서 검사받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먹는 것 입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궁금하면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옆에 끼고 사시지.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 하고 저도 당연히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어머님이 트집 잡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게 뭐가 어때서? 비정상일 건 또 뭐냐? 내가 맨날 너희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겨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니? 너가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일인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감시받는 기분이고 어머님께서 제 살림을 검사하시는 것 같아서 싫어요. 너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아들 가진 부모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인데 그런 관심을 왜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들 관심 갖는 것도 못해? 그래서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진 못 보내겠다는 거야? 네,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그때는 왜 알겠다고 한 거야? 예전에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 못했었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대답한 적도 없어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 좀 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벌써부터 너 나한테 이러는 걸 보니 앞으로 안 봐도 뻔할 뻔짜다. 어머니,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지만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서로 좋을 거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제가 아드님 보고 결혼했지 어머님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대하고 막대하실 권리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너를 하대하고 막대한다고? 이게 하대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해라. 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어요. 뭐? 너 진짜 당돌한 애구나? 당돌한 것도 맞아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최소한 너가 어려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왜 어려워해야 해요? 어머님께서 먼저 편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이 집안의 어른이시라면서요. 얘가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어머님, 그 말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묻고 싶은 소리예요. 뭐라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 남편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사생활 침해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상적인 말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시키세요. 남편 보고 먹는 거 있는 거 직접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요. 걔는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바쁜데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출근 준비한다니까요. 왜 그 바쁜 시간에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고 앉아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절대 못하니까 그 부분은 포기하세요.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시어머니라서 초장의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을 따박따박 받아치면서 이 정도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듣고 물러설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긴 뭘 포기해?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너 기어코 사진을 못 찍어서 보내겠다는 거냐? 아까부터 계속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뺏어가 놓고 겨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니? 뺏어가다뇨. 세상에 맙소사. 어머님의 사고방식은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승낙하셨어요? 평생 어머님 옆에 끼고 사시지. 얘가 점점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어른한테 이 예의는 지켜라. 어머님도 저한테 예의를 갖춰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래요. 이젠 하다 날 가르치는 거냐?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젠 한계예요. 그만 얘기하시죠. 저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해요. 이게 어디서 네 맘대로 그만하래? 알겠다 알겠어. 나도 매일 보내라고는 안 할게.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내고 앞으로 딱 1년만 그렇게 해.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싫은데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잘 챙기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했으면 너도 따를 건 따라야지.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러면 어머님, 제가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가 드리는 용돈을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저한테 매일 보내주세요. 그 돈으로 어디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제가 알아야겠어요. 뭐라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알려줘야 해? 지금 사진 좀 보내라 했다고 용돈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야? 왜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에 당연히 제 돈도 포함됐어요. 친정부모님은 괜찮다 하셔서 어머님한테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니까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생각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뜻도 따라주세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도무지 너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 용돈 겨우 50만 원 주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너한테 보고하라고? 저도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차피 피차 일반이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용돈 사용 내역 보내주시면 저도 남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로 깔끔하고 공평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당장 영수증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남편이 아침에 뭐 먹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랑 나랑 같니?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먼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아무튼 내일부터 보내주시는 걸로 알게요. 보내시면 저도 보내고 안 보내시면 저도 안 보낼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결국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 번도 저한테 영수증 보내신 적 없었고 당연히 저도 남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 없어요.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도 이렇게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어떤 며느리가 아침에 남편한테 뭐 먹이는지 사진 찍어서 검사를 받는답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생활비 모자라다고 해서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이 소중하고 걱정되면 장가 보내지 말고 품고 사시던가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못합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남편 대접받길 원하신다면 그쯤에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꾸 저를 화나게 만들어봤자 서로 좋을 거 없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예약했어? 거기도 자리 없으면 진짜 곤란한데. 다행히 룸 하나 남아있던 거 예약 성공했어. 20명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 그냥 20명에 맞춰서 사람 초대해야지 뭐. 양가 부모님들이랑 나머지는 꼭 불러야 할 사람들 알아서 반씩 부르자. 그래, 나도 그럼 친구들 몇 명만 불러야겠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됐지 뭐. 요즘에는 돌잔치에 오라고 사람 부르기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부르고 실속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호텔 진짜 예약하기 힘들다던데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10대는 1인당 얼마짜리로 예약한 거야? 코스 요리로 했는데 인당 85,000원짜리야. 그 위로 109,000원짜리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무리 20명만 부른다고 해도 10대만 장난이 아니겠다. 그래도 기왕 하는 거 가족들 위주로 오는데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그래야 나중에 뒷말 안 나와. 하긴 당신 말이 맞다. 돌잔치 용품 같은 건 당신이 알아봤지? 요즘에 다 대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용품 렌탈하면 1시간 동안 사회도 봐주신대.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럼 이제 누구누구 초대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당신이랑 나랑 서로 10명씩이니까 조금 타이트하네. 최대한 가족 위주로 불러야지. 금액대가 좀 되니까 애매한 친구들 부르기엔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야지. 아무튼 잘 끝났으면 좋겠네. 저랑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 저는 30대 중반으로 솔직히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제 주변에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산도 한 번 경험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임신에 성공해서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힘들게 아이를 얻은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도저히 둘은 못 낳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조금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었고 아무리 큰 돈을 쓰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번 돌잔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도 남의 집 돌잔치에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황금 같은 주말에 관심도 없는 남의 집 아이 보러 가는 것이 썩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동네 뷔페 식당에 50명 100명 모아놓고 돌잔치를 하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작지만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인당 85,000원짜리라는 식대가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돌잔치니까 반지도 들어올 테니 그걸로 만회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돌잔치를 아이에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돈을 쓰는 만큼 저희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일단 예약부터 해버렸는데 저희 시모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었다. 우리 수빈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면서? 네, 그냥 가까운 분들 딱 20명만 모시고 조용하게 하려고요. 요즘 워낙 사람들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가족들만 모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한 사람 밥값이 85,000원이라면서?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냥 동네에서 하면 3만 원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렇긴 한데 동네 뷔페 식당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음식도 뷔페보다는 호텔에서 나오는 코스 요리가 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집안분들 모시고 하는데 좋은 곳에서 대접해드려야죠. 나는 너희들 돈이 너무 많이 나갈까봐 걱정이다. 20명만 와도 밥값만 벌써 얼마냐? 거기에 술도 마시고 하면
그런 데는 소주 한 병에 얼마나 한대니? 글쎄요, 소주를 파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니네 시아버지가 음식은 뭐든 안 가리는데 소주 없으면 난리 나실 거다. 그건 그렇고 그 호텔에는 조금 싼 메뉴는 없다니? 한 끼 밥값으로 8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코스 메뉴 확인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무리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비싼 것 같아. 호텔 음식이 뭐 별거니? 괜히 분위기만 잡으면서 돈만 더 비싸게 받는 거지. 전부 다 장사 속이야, 장사 속. 저희도 평소에는 이런 데서 못 사 먹어요. 수빈이 첫돌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 같이 하면 좋죠. 제 결혼식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랑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잖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래, 사돈 어른들은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지? 몇 년 만에 얼굴 뵙는 건지 모르겠네. 네, 잘 계시죠? 그럼 어머님, 돌잔치 날 그때 뵐게요. 시모가 처음부터 아이 돌잔치인데 밥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뭐하러 그런 데서 하냐면서 걱정 섞인 잔소리가 심하셨어요. 원래 조금 옛날 분이기도 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돌잔치 날 와서 드셔보시면 깔끔하기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라 좋아하실 것 같았죠. 약속한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진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수빈이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이지? 네, 원래는 목요일인데 주말에 하는 것이 다들 오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잘했다. 근데 어차피 한번 모이는 건데 이번에 돌잔치 하면서 한꺼번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잔치도 같이 하자. 내년이면 칠순인데 칠순 때는 그냥 제주도 여행이나 보내주면 돼. 수빈이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잔치를 같이 하자고요? 그래, 일주일 더 있으면 생신인데 그때 또다시 모일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좋은 데서 한번 다 같이 모이는데 그때 그냥 생일까지 같이 해버리면 돼. 거기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을 은근히 끼워 넣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쪽 식구만 모이는 것도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과 오빠네 부부도 올 거고 제 친한 친구들도 몇 명 같이 올 텐데 왜 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잔치를 하겠다는 건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돈 어른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식사비의 반이라도 보탤 생각도 아니잖아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시모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버님 생신은 나중에 따로 하자고 했더니 그 말에 기분 상해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수빈이 돌잔치만 하고 아버님 생신 때는 따로 식사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고 제 친구들이나 남편 친구들까지 올 텐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잔치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 애 생일 축하하러 모이는 건데 거기에 노인네 하나 같이 얹어서 하면 그만이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케이크나 하나 사서 초만 부르라고 하면 돼.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돌잔치에 다른 사람 생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황당해 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으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다들 모였으니까 케이크에 불 한 번 붙이고 대충 넘어가자는 건데. 그냥 아버님 생신은 저희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돌잔치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알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시모는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것처럼 완전히 삐져버렸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기가 막히다는 듯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은 꼬박꼬박 챙겼어도 아버님 때는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님조차도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왜 이번에만 굳이 저희 아들 돌잔치에서 하자고 전알리신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주책이라고 하기엔 뭔가 기분 나쁘고
제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회방 놓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걸까요?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라리 올해부터 아버님 생신을 더 챙겨드리고 어머님 때는 대충 넘어갈까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너무 잘해드렸더니 저랑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음번 어머님 생신 때는 저희 친정부모님 불러서 같이 밥 먹을까 싶어요. 어차피 만나서 밥 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본인 생일은 끔찍히 생각하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서운하다고 화내시는 분이 남의 생일은 은근슬쩍 합쳐서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는 심보가 고약합니다. 시모만 아니었어도 손절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평생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형 바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됐어? 서준이는 좀 어때? 다행히 한 곱이 넘겼어. 방금 병실로 옮겼고 지금은 자고 있네. 진짜 너무 다행이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서준이를 지켜줬나 보다. 그러게 진짜 천만다행이지. 근데 아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진짜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더라. 그래?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겠네. 좀 힘든 시간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 서준이도 앞으로 살려면 이겨내야지. 그래서 말인데 형,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할게.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부부가 사실 작년부터 서준이 병원 따라다니고 이래저래 치료비 대느라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써버렸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세금도 빼고 월세로 돌렸는데 그래도 수술비가 모자라. 알지. 너네 집 사정은 내가 알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동안 밀린 병원비도 좀 있고 새로 수술비까지 하려면 최소한 4천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4천,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전부 네 형수가 하는 거. 얼마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줬는데 그렇게 큰 돈은 당장 마련하긴 힘들 것 같다. 알지. 내가 형 비상금 통장까지 받아놓고 한 푼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내가 염치 없고 형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돌려받자고 빌려준 건 아니니까. 나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준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싹 다 빌려주고 싶어. 하지만 나도 가정이 있고 우리 애엄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너도 알지? 내가 비상금 통장 너한테 준 거 작년에 들켜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거. 미안해. 사실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형한테 또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고 나한테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만 끝나면 이 돈을 제일 먼저 갚을게. 회사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건 배달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벌어서 갚을 거야.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서준이도 퇴원하고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절대 애 아빠로서 후회할 짓 하고 싶지 않아. 보증? 내가 보증서 주면 수술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렇다 하더라고. 형,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네 형수한테는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알겠지? 형,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기는. 나한테도 서준이는 소중한 조카인데 마음 같아서는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너까지 아프면 큰일 난다. 고마워 정말.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정말 지금 와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몇 년 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넘는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약값과 병원비로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써버렸고 수술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죠.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번갈아가며 아이 병원을 따라다니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고 결국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병수발과 뒷바라지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형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흔쾌히 보증 서주겠다고 해서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다음날 저축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형, 은행에서 대출 해줄 수 있대. 진짜 너무 고마워. 형이 보증 서준 덕분에 늦기 전에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증이라니? 아, 형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나봐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들통나서 진짜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게 말이죠. 이번에 우리 서준이 수술해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간신히 예약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보증은 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밀린 병원비가 좀 있어서 그걸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수술비도 꽤 비싸더라고요. 형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돈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보증서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진짜 서준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 가져간 500만 원도 한 푼 안 갚으시고서 어떻게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있는 대출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수술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가 밤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서라도 대출은 다 갚을게요. 절대 형이랑 형수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서준이 생각하면 딱 해서 도와주고 싶긴 한데 우리도 집 대출 갚을 거 남아있고 자동차 할부도 갚아야 하고 내 코가 석자라니까요? 진짜 우리 식구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꼴 보고 싶으면 맘대로 해봐요. 알겠습니다. 보증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행히도 장인 장모님이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 아들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은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형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형에게 빌렸던 돈 500만 원부터 빨리 갚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일을 계기로 알 수 없는 어색한 점이 생겨버려서 평소엔 거의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게 되었고 특히 형수와는 완전 인연을 끊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형수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죠. 형수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저희는 전혀 안녕 못하네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 들으셨나 보네. 요즘 저희 남편 사업이 휘청휘청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손님도 줄고 요즘은 대출로 겨우겨우 버티긴 하는데 이러다가 집까지 압류해 넘어가게 생겼다니까요. 어떻게든 이번 큰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서방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네?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네, 물론이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요? 우리 진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보증 한 번만 눈 감고 서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시설 투자도 좀 하고 마케팅도 새로 해보려고요. 보증이요? 저한테요? 네,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형수 진짜 너무하시네요. 거의 2년 만에 연락하시더니 우리 서준이 안부 한번 묻지도 않고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서준이 수술받고 건강해졌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가족끼리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형수 덕분에 가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 동료들도 제 소식 듣고 1,000만 원 모금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한테 500 빌린 일로 형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때로는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려야 하는 사람이요? 그거 지금 내 이야기예요.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와, 서준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속이 너무 좁다.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어차피 돈 마련해서 수술 잘 됐으면 끝난 일이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있는 화도 풀어버려요. 아니에요. 저는 형수한테 화난 건 없어요. 화 안 났으면 보증 좀 서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다 갚을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보증은 진짜 힘들 것 같네요.
형한테 빌렸던 500만 원도 이자 쳐서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돈 이야기로 저한테 연락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준 아빠, 그러지 말고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뻔뻔하게도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잠시 후에는 형수에 이어 형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다.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다면서? 응, 형한테는 미안한데 보증은 못 서겠다고 했어.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와이프한테는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 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형 생각하면 보증이 아니라 돈이라도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우리 와이프가 형수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를 내니까 내가 보증 서줬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지, 이해한다.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서준이는 잘 지내지? 학교 잘 다니고 요즘은 완전 건강해. 그러면 됐다. 아무튼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신 우리 집사람이 돈 때문에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할게. 알겠어. 형도 건강 조심하고. 그렇게 형과 어색한 대화를 마치고 나니 그냥 보증을 서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제 아내는 형수 이야기만 하면 바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제가 형한테 보증을 서줬다는 걸 알게 되면 저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안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새언니, 지난번에 언니랑 쇼핑 가서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엄마도 언니가 사준 블라우스가 완전 마음에 쏙 든다고 계속 입고 다니셔. 그래요? 다행이네요. 갑자기 쇼핑하러 가자고 해서 살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다음 주에도 또 저랑 같이 쇼핑 갈래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말고 저랑 둘이 가요. 다음 주 주말에요. 글쎄, 저 그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갈까요? 나 언니랑 꼭 같이 가보고 싶은 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그때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연락할게요. 언니, 꼭이에요, 꼭. 꼭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가야 해요. 저희 신우는 아직 시집 안 간 28살 아가씨인데 아마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신우였을 거예요. 친정부모님들이 예전에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셨고 저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처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승낙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신우입니다. 남편은 전문직이고 저희 친정아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는 다르게 신우는 벌써 나이가 28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백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6개월 정도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시부모님들도 이제는 저러다 남자 만나서 시집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듯 신우의 취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계십니다. 돈 버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신우는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이야 해외여행을 쉽게 못 나간다지만 국경이 막히기 전에는 매년 2번씩 해외여행도 다닐 정도로 잘 놀고 다녔습니다. 신우의 외모가 예쁘장한 편이라서 그런지 짧게 남자를 만나면서 비싼 선물도 받아내고 해외여행 갈 때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놀러 다닐 정도로 얻어먹는 방면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신우가 기뻐했을 거예요. 언니, 이번에 오빠랑 놀러 간 곳이 어디예요? 사진 올라온 거 봤는데 진짜 이쁘고 좋던데? 풀빌라 맞죠? 정보 좀 공유해줘요. 나도 다음에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 저희 친정부모님 쓰시는 세컨하우스예요. 요즘 사람 모이는 곳은 가기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하루 놀다 왔어요. 대박! 언니네 집에 별장도 있어요? 우와, 나 별장 있는 사람 실제로 처음 봐. 별장 같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은퇴하시면 지내시려고 몇 년 전에 집을 지으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도 일을 그만 못 두시는 바람에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세요. 그게 별장인 거죠. 언니,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나 진짜 수영장 있는 별장에 한번 놀러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건 좀 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이라서요. 그럼 언니가 부모님한테 하루 쓴다고 허락 받으면 되잖아요. 언니도 같이 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딱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네? 제발요. 그럼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게요. 진짜요? 그럼 날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나 완전 기대하고 있을 거야. 수영복도 새로 하나 사야지.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 거의 내려가는 일이 없으세요. 은퇴하면 노후에 사실 거라고 집을 지어놓긴 했는데 친정엄마가 시골살이 불편하다고 해서 1년에 열흘도 그 집에 안 내려가십니다. 덕분에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부터 가끔 남편이랑 내려가서 하루 놀다 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영 놀러 갈 만한 곳도 없길래 주말마다 내려가서 푹 쉬다 왔었죠. 제가 간다고 하면 부모님 허락을 받을 것도 없지만 왠지 신우 데리고 가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하기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집요한 건지 그 뒤로도 포기를 못하고 언제 별장에 갈 수 있냐면서 저를 졸라대더라고요. 너무 시달리는 것이 지겨워서 그냥 한번 데려가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신우와 시모를 데리고 하루 별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이 큰 실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지난 주말에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수영장도 최고였고 노래방에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친구들이 다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길래 세연이 잘 만나서 별장에서 호강하고 왔다고 했죠. 그래요? 재미있었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니, 제 친구들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난린데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아가씨 친구들이요? 아무래도 그건 좀 알다시피 제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건 곤란해요. 딱 하루만 조용히 놀다가 올게요. 친구들이 하도 가보고 싶다고 난리치길래 제가 데려가 주겠다고 이미 말했단 말이에요.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허락해줘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집이나 마찬가지라서 개인적인 물건들도 있고 아무래도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건 여러모로 부담이 되네요.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나 벌써 애들한테 다 이야기해놨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갔다가 조용히 놀고 사진만 몇 장 찍을게요. 네? 아가씨 진짜 미안해요. 더 이상은 이 문제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나중에 저희 놀러 가게 되면 그때 아가씨 한 번 더 부를게요. 됐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유세야. 그렇게 신우는 저한테 기분이 상해버렸고 귀찮을 정도로 매일같이 오던 연락도 딱 끊겨버렸어요. 신우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면 용돈 좀 달라? 이것 좀 사달라 등등 매번 아쉬운 소리만 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좋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이젠 포기했구나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 수연아, 너 오늘 양평 별장 내려갔니? 아니, 나 지금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오늘 주말도 아닌데 내가 거길 뭐하러 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별장에 지금 도둑이 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못 보던 차가 있네? 뭐지? 일단 내가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빨리 신고해. 그 집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뭐하러 거길 들어갔대? 지금 네 아빠가 차 끌고 양평으로 출발했어. 너는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알겠어.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아무래도 한적한 동네라서 그런지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도둑놈들을 잡아서 콩밥을 먹게 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 경찰 왔어요. 언니가 경찰 불렀어요? 네? 아가씨 지금 어딘데요? 어디는 어디야? 양평 언니네 별장이지.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거 맞죠? 우리 도둑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체 어떻게 들어갔어요?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들어왔죠.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때 언니가 누르는 거 옆에서 봤어요. 아니 아가씨, 그게 도둑이랑 뭐가 달라요? 대체 담을 넘을 생각을 어떻게 하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경찰 아저씨들 그냥 가라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으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10분 정도 있으면 저희 아빠가 도착하니까 아빠랑 경찰이랑 잘 이야기해보시던가요. 사돈 어른이 여기 온다고요? 언니, 나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죽어요.
언니 선에서 해결해주세요. 네. 언니,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잘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잠시 후에 현장 출동한 경찰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지금 집주인이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집주인이랑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별장에 도둑이 든 줄 알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내려가신 저희 아빠는 신우와 그 친구들이 술판을 벌리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보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돈 처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노발대발하셨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신 시부모님들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양평으로 내려갔고 제 결혼식 이후로 양가 집안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경찰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돌려보냈는데 그 자리에 시부모님들까지 도착하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저희 아빠가 신우와 친구들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 후로 신우는 지금까지도 자택에서 근신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특히나 화가 많이 나셔서 앞으로 신우한테 용돈은 없을 거라고 시집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더는 백수로 빈둥거리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신우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그런 집에 방범 시스템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한심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전까지는 CCTV 정도만 설치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아예 사설 경비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우가 한 번 더 별장담을 넘는다면 보안업체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잡아가겠죠. 제가 볼 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지만 내일 모레면 신우 나이도 30인데 제발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면목 없다 미안하다 사과하시는 시아버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